이 경우에 그러면 네. 보육시설 그런 거 좀 한번 볼까요? 그 프랑스가 대표적인 얘기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위에서 들어보신 계실 거예요. 프랑스 유학 가면 한국 사람들도 바로 애기 나면 애 뭐 우유값 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아이슬란드라든가 아일랜드와 더불어서 2명이 넘는, 그래서 2.02명인가 2.03명까지 최근 통계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늘려놓기 났고요. 독특한 육아 보호 제도라는 게 있어요. 크래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크래시라는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소득에 맞춰서 애들 육아를 해주는 거야.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건데 그 비용이 되게 엄청나게 저렴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요,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네. 벌더라도요, 거의 내는 돈이 한 달에 뭐 20만 원? 그 정도도 안 되고요. 웬만하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네. 한 5, 6만 원 정도에서 저렴하네요. 하루에 일주일에 5시간, 5일에 10시간씩 하니까 충분히 애들을 키워주는 건데 기본 개념 자체가 육아, 출산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이 나와서 열심히 키워라. 그래요. 이게 기본 네. 개념입니다. 제가 요새 그 예.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이 요새 핫 네네. 베스트셀러예요. 그렇군요. 근데 네네. 프랑스 엄마들이 되게 쿨해요. 아이들한테 헌신하지 않고 내 인생 산다. 그리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 아니, 아니, 나라가 저- 헌신해 주니까 엄마가 쿨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 좀 더 말씀드리면 말씀 또 끊으셔갖고 제가 할 말을 까먹을 죄송해요. 뻔했는데요. 왜냐면 아까 푸켓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멀어갖고요. 개인 보모를 베이비시터를 구하잖아요. 근데 네. 개인 보모 개인 베이비시터도요 65%까지 나라에서 또 거기서 또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는요, 유럽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아기가 아프면요 다 100% 프리입니다. 아유, 유럽 가서 애 낳아야겠다. 또 그거 말고도 또 가족 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소득하고 관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애 둘을 낳으면 129유로를 주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은 한 18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여기다 애를 하나 더 낳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세 자녀, 네 자녀 얘기하지만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셋을 낳으면 수당이 293유로를 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42만 원 정도 됩니다. 확 뛰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주냐면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매달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되나 세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니까 한 30가지 정도 수당을 주니까 엄마들이 진짜 아이들한테 그렇게 헌신할 필요도 없고 가정을 정말 이렇게 부담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쓰는데요. 무려 480일을 쓸 수 있어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1년 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들 중에 한쪽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 60일 이상은 써야 되게끔 아예 의무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기 키울 땐 부부가 공동 책임져라 이런 건데 한국에서 남자가 만약에 저 와이프가 애 낳았으니까 저 육아휴직 할게요 그러면 너 미쳤냐? 그 남자가 네, 너 직장 그만둬라 이런 얘기 들을 텐데 거기서 너무 당연하게 써가지고 스웨덴 남편들은요 육아휴직 무려 80%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거는 앞서 이제 육아휴직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뭐 얘기 나왔는데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아무리 몇십일 뭐 100일 정해 있더라도요. 보통 직장 다니신 분들은요. 그걸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채우려 그러면 바로 그냥 거의 해고하자는 분위기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딴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교대에서 학교 선생님 하려는 게 최고의 인기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뭐 2년씩 육아하고 그럴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저희 딸이나 아들한테 학교 선생님 하고 싶어요. 캐나다는 어때요? 캐나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캐나다도 거의 그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랑 비슷한데요. 육아 보조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주는 게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서 되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좀 웃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캐나다 국적이 아니더라도요. 18개월만 합법적으로 살면 유학생 있잖아요. 18개월 이상 살면 그 육아 보조금이 나가는 제가 거예요. 유학 가서 나와도요. 근데 18개월 이상 사셔야죠. 합법적으로. 예. 놀라셨어요. 놀라서 기침까지 하시는. 놀랐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직장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여행을 갔는데 하는 얘기에서 너 요즘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네. 우리 집에서는 돈 제일 잘 버는 애가 5학년짜리라거든요. 5학년짜리고 그보다 약간 못 버는 게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돈을 덜 버는데 하여튼 자기 딸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육아 하는데 돈이 많은데 우유도 많이 들고 기저귀값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 제일 덜 버는 애가 15세, 16세는 이제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제일 애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겠네요. 예. 근데 저도 한 통장에 20만 원씩 찍혀요. 누가 줘요? 이거? 정부에서.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제 아마 또 다른 분들은 아니 아기 낳는데 돈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세수에 대한 문제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한 문제.